네, 잘 쓰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보 1부터 3까지를 했어요. 첫 번째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식 했었죠. LTV 규제, DTI 규제, DSR 규제. 그다음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다 나조하면 된다고 그랬죠. 딱 하나 뭐만? LTV만 V를 곱하면 바로 대출 금액이 나온다. 나조의 나는 나누기, 조는 저당상수.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규제가 주어지면 그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이 동시만족이다. 기존 대출 금액이 있으면 걔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한반복이죠, 지금. DTI는 뭐만 빼는 거다? DTI는 이자만 빼는 거고, DSR은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다 빼는 거다. 그래서 동시에 다 뺀 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더 작아지는 게 DSR. 그래서 DTI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DSR 규제였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보 2에서 공부했던 게 분리수거, 균형점 이동. 그래서 P끼리 분리수거, 숫자끼리 분리수거. 그래서 P끼리 더할 때에는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한다. 그때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요함수는 반비례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P 앞에. 공급함수는 비례니까 플러스여서 이항시키면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더해지는 거다. 그냥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한다.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빼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 완전 비탄력적인지 완전 탄력적인지를 물어보면 가격으로 주어져 있으면 P는 100 이러면 그려보자. P는 100을 그리면 수평선이 그려진다. 그럼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니까 완전 탄력적. 그려보자. 량이 만약에 200이라고 고정돼 있으면 QS는 200 그러면 그려보면 200. 그럼 양이 QS 200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렇게 기억을 해보면 끝나는 거죠. 개별 함수를 주고 수요함수 주고 시장 수요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배수로 수요량을 나눠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OQD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면 이때 얘가 5배로 수요자가 늘었다. 유효 수요자가 늘었다 그러면 얘는 얼마로 나눈다? 5로 나눠주면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주의해 주실 건 이 앞에 만약에 400이 있었어. 얘는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얘가 P였어요. 맞나요? 그래서 P 앞의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응용해서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5P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식이 5P는 400-5QD 이렇게 만약에 문제로 줬다면 만약에 얘를 P로 만들어 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죠. 지금 그냥 나누는 건. 그럼 먼저 얘를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를 5로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QD가 된 거죠. 네. 1QD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5분의 1QD지.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문제는 무조건 풀린다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분리수거, 균형점의 이동 문제 풀었을 때는 그렇게 풀어주면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부했던 게 중력 모델 공부했죠.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여기서 출발. 근데 무조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면 마찰 계수 값을 장애물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발전시킨 게 허프의 확률 모델? 맞아요. 그래서 걔는 거리의 마찰 계수 승수의 반비례인데 그때 무조건 제곱이 아니라 1로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잘 확인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무조건 큰 걸 작은 걸로 나눈다. 큰 작. 그럼 나누면 수치가 나오는데 걔는 알맹이 제곱? 무언가의 제곱. 그럼 걔는 제곱을 까고 나오면 된다. 제곱의 제곱근이 씌워지니까 제곱을 까고 나오죠. 알맹이만. 그래서 9면 3. 16이면 4의 제곱이니까 4. 근데 걔로 나눈다 플러스 1. 1만 친구. 1을 더한 애로 전체 거리를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작이 나온 거다, 큰이 나온 거다? 작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겠죠. 작이 나왔다고.
그래서 만약에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 나온 노무를 전체 거리에서 빼주면 된다. 그렇게 푸는 게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된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기억에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까지 99년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쭉 해보면 제일 나쁜 수업은 제 기억에 가장 나쁜 수업은 저는 열심히 잘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강생들이 나중에 가면서 하나도 몰라. 그럼 그건 정말 나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을 때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반복된 내용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딱 줬을 때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를 구하랍니다. 그럼 먼저 순현재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저하고 약속 한 가지 할 거예요.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럼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죠? 순금, 후추에서 불순물을 빼면 순후추. 그래서 무조건 빼면 순자를 붙일 거예요. 근데 그때 비용, 지출, 경비를 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순이야. 비용하고 지출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경비도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빼면 무조건 뭘 붙인다? 순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럼 칠판 이제 보세요. 순현재 가치는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건가요? 빼면 뭘 붙인다고요? 순.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 걔가 뭐다? 순현가죠. 순현가. 그럼 대답해 보세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뭔가요? 비용 빼면 뭐 붙인다고요? 순수익이야. 되시죠? 다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뭐예요? 순영업소득. 매도가액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뭐예요? 순매도액. 오케이? 똑같은 패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암기할 때 보캐블러리. 네? 또 기분이 안 좋아지네? 수학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영어까지 얘기해? 그래서 어원을 따라서 거기서 단어들을 쫙 뽑아내잖아요. 그랑 똑같아. 이것도 만들어진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을 알자는 얘기지.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게 순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문제에 뭘 줬냐면 다만 0년차의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0년차의 금액은 나가는 돈인가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니까 마이너스가 돼 있겠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이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래요. 이거 자체가. 얘들이 다 순영업소득이란 얘기죠, 지금. 그래서 130, 130, 130, 140, 1430이래요. 할인율은 연 10%. 이때 기간이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가 5년 연금의 현가계수 3.79079,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20921이래요. 그래 놓고 지금 뭘 구해라? 뭘 구해라? 순현재 가치. 그럼 우리는 지출의 현재 가치 구하고 수입의 현재 가치 구해서 빼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어진 걸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보면 할인율이 연 10%랍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을 확인해 보면 제 마이너스 1000만 원, 0년도 지금 현재 나가는 돈 1000만 원은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게 현재 가치죠. 아니, 1000만 원은 현재 가치잖아. 그래서 얘는 지출의 현가예요. 지출의 현재 가치. 그런데 이제 연금. 자, 저하고 약속합니다. 한 번 나오는 건 일시불인가요? 한 번 나오면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 그럼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번 이상씩은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지금의 이 현금 흐름들 중에서 겹쳐져서 보이는 숫자가 뭐예요? 반복되는 거. 130. 그럼 130이 몇 번 보여요? 이거 4번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딱 본 순간 4년 연금이라고 문제를 딱 풀면 이 문제를 못 풀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내용에는 몇 년 연금의 현가계수? 5년 연금의 현가계수의 수치가 주어져 있잖아요. 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단순히 봤을 땐 4년만 보여요? 4년만 보여. 근데 이 1430을 분해해 보면
130과 1300이에요. 얘를 기억하는 방법. 여기서 나온 놈을 130이잖아요. 그럼 전체 1430에서 얼마를 뺀다? 130을 빼는 거죠. 분해해서. 그럼 얼마가 나온 거야? 130과 1300으로 나눠진 거죠. 5년 뒤 금액을. 그럼 이제 130만 원 연금이 5년 연금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5년 연금인 거예요. 그럼 이 5년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5년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네요. 그렇겠지. 그럼 얘는 1300은 일시불인가요? 한 번 나왔잖아. 5년 뒤에. 그러니까 얘는 5년 뒤 일시불이죠. 고로 지금 130에 곱하기 5년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를? 3.79079를 곱하고 그럼 492.8027 1300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0.620 922를 곱하면 얘는 807.196 나오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얼마나 나온다? 1299.9987 이렇게 나오면 얘는 약 1300. 이게 수입의 현재 가치? 그런가요? 그럼 지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둘 다 구했네요. 수입의 현가 얼마에서 1300에서 얼마 빼면? 지출의 현가 1000을 빼면 300? 맞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거 한 번 나왔었어요. 이 유형이.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얘가 32회 때 똑같은 유형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었고 아닌 사람은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됐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하고 화폐 시간 가치 계수를 정확하게 익히고 가는 겁니다. 저한테 배워서 가는 거예요. 항상 처음 출발은 우리는 현재를 사나요? 과거를 사나요? 미래를 살고 있나요? 현재를 살아요. 항상 현재를 사는 거야. 살았으면 걔는 과거가 되는 거고 살기 전이면 미래인 거죠. 항상 처음 출발은 현재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럼 현재 100%부터 출발입니다. 항상 100%부터 출발이에요. 그게 투자 원금인 거야. 원래 금액. 그러니까 현재 금액은 투자 원금인가요? 원금만 있죠. 원금. 걔가 100%? 100%는 1이에요, 여러분. 100%가 1인 이유. 여기 잠깐만. 이게 퍼센트인가요, 여러분? 퍼센트에 얘가 0 2개 보여요? 퍼센트에 0이 2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1 하나 보여요? 그래서 얘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 얘가 하나 더 붙으면 0.0001이죠. 1000분의 1.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1%다 그러면 0.01에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0.01인 거야. 1%는 0.01이라고요. 그럼 얘가 5%면 5를 곱한 거잖아요. 0.05지. 10%면 10을 곱한 거니까 얘를 10을 곱하면 얘는 0.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100%는 100에 0.01을 곱하면 0.01이 100개에 있는 거니까 1이죠. 1.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보세요. 10%면 몇이다? 10%는 0.1? 우리 제일 많이 나왔던 것만 하는 거예요. 5%면 0.05? 7%면 0.07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처음 출발은 항상 100%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100%부터 출발해서 미래가 되면 이자가 붙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미래 금액은 원금만 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야? 아니면 이자만 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근데 원금이 얼마라며? 1, 100%죠. 100%인 거야. 그럼 100%에 5% 이자가 붙으면 5%가 되어 105%야. 105%죠. 105%는 1.05. 그래서 중요한 건 퍼센트의 개념만 정확히 한다면 105%가
나왔을 때 105%가 나왔다면 얘는 여기다가 찍으면 돼요, 여러분. 1.05 맞나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절 다시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붙이는 건가요?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더하는 만큼 액면 금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고 분명히 대답하신 거예요? 이따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으로 고치는 건가요? 원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환원, 이자를 빼면 작아지니까 할인. 그렇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빼는 행위고 걔를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거기까지 분명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됐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그대로 잘 봐보세요. 지금 130만 원이었는데 그냥 1000만 원으로 해볼게요. 1억으로 해보자. 1억이랍니다. 1억이래요. 얘가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각각 얼마씩 준대요? 얼마씩? 1억씩 받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죠. 지금 연금이라고. 그럼 이렇게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 나빠? 안 좋아요? 1년에 그냥 1억씩 준다니까 지금. 아, 대범하셔가지고 스케일이 장대하셔서 1억은 돈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억씩 이렇게 5번 받는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금을 연마다 그냥 연말에 받으면 아무런 계산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아무런 계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1억씩 받으면 돼. 1억씩 받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얘를 다 땡겨서 얘를 전부 다 땡겨서 현재 받으면 얼마일까 궁금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1년 뒤부터 시작해서 4년 뒤까지 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애들을 다 모아서 5년 뒤에 한꺼번에 이 돈을 받으면 얼마일지 궁금해요? 궁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얘들을 다 모아서 5년 뒤 금액으로 뭉태기 금액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돼요. 얘 연금인가요? 그러면 이 연금 1억에 뭔가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이 연금들을 다 한꺼번에 현재 받으면 얼마일지 계산이 나오나요? 그런 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다. 예, 그래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동그라미가 나와야지 세모가 나오면 조사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모를 구하고 싶으면 무슨 계수를 곱하면 돼요? 세모 계수를 곱한다? 세모 계수를 사용하면 된다?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이 연금의 일시불에 1억은 연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첫 번째, 연금의 현재 가치인가요? 맞죠? 연금의 현재 가치잖아. 그럼 1억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 맞아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게 5년 연금에 지금 5년 연금의 현가 계수일 거예요. 얘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 이제 잘 봐야 돼요. 지금 또 궁금한 건 1억씩 받는 연금에 5년 뒤 미래 가치가 궁금한가요? 이번엔 이 연금들을
한꺼번에 5년 뒤에 받으면 궁금하잖아요. 얼마일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연금의 미래가치이니까 무슨 개수를 곱하면 된다? 5년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내가 개수를 곱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1억에 연금 몇 번이죠 지금? 5번이에요? 5번 연금이야. 그럼 이자가 하나도 없다면 액면 금액대로만 그대로 받는다면 땡겨받아도 5억, 5년 뒤에 한꺼번에 받아도 5억이죠. 그럼 얘는 곱하면 5억 맞나요? 이렇게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5년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로 고쳐서 받는 건가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한다고 했어요? 뺀다고 그랬어? 이자를 뺀다고 그랬죠? 이자를 뺀 만큼 커져 작아져?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5억을 받겠어요? 5억보다 작은 금액을 받을까? 5억보다 작은 금액을 받겠죠. 뭐가 빠진 만큼 이자가 빠지는 만큼 현재 가치로 고쳐서 이자가 빠지는 만큼 5억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수치가 5보다 큰 수여야 돼? 작은 수여야 돼? 작은 수여야 돼요. 그래서 4점 얼마라. 기본이. 네. 이게 5년 연금의 현가 개수인 거죠. 그럼 느낌이 딱 꽂히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이 딱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얘들을 매년 받지 않고 5년 뒤에 다 뒤로 밀어서 받으면 미래 가치로 받으면 뭐가 더해져요? 이자가 더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그럼 이자가 더해지는 만큼 얘 5억만 받아야 돼요? 5억보다 큰 금액을 받아야 돼? 5억보다 큰 금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수치는 5년 연금의 내가 개수면 이자가 붙는 만큼 5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죠. 그럼 얘는 5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되세요? 그런데 그때 할인율이 더 높게 적용될수록 이자를 많이 까버리니까 이때 수치가 더 줄어들겠지. 예? 이게 적어져야 되잖아. 이자가 커지면. 네? 그럼 얘가 4점 얼마가 아니라 3점 얼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잠깐 보실래요?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는 얼마? 3.79079. 이 수치가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5번 연금이니까 이자 까면 4점 얼마가 돼야 되는데 얘가 할인율이 좀 더 높으니까 3.79079 이렇게 나온 거라고. 네.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 33회 때 시험 문제 연금의 현가 개수 관련해서 이게 월인지 연인지 안 줬다고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들어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10년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응? 이게 뭔지를 안 줬다? 월인지 매 월의 연금인지 연의 연금인지를 안 줬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갔는데 이때 수치가 얼마였냐면 얘가 100대가 넘었어요. 이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 얼마였다고. 네. 이게 만약에 연이면 자 이게 연이면 얘 몇 번이에요? 10번 연금이잖아. 그럼 10을 곱하면 그냥 액면금액 그대로. 예. 그럼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니까 이자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자가 빼진 만큼 조금 줄겠지. 그럼 10보다 약간 줄면 얼마여야 돼요? 9점 얼마이거나 얘가 작아봤자 8점 얼마겠지. 수치가. 되세요? 그럼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월이겠어요? 연이겠어? 월이죠. 1년 12개월. 10년이면 120월. 120번 연금 120 곱하면 그냥 액면금액 그대로. 이자 까진 만큼 줄어드니까 120보다 작은 숫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란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일지 구할 때 사용하는 것. 연금들의 내가계수는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가치가 얼마일지 구할 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무슨 대단한 모의고사 문제처럼.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 중에 뭐가 수치가 더 크냐 물어보면 뭐가 더 커요? 액면금액으로 따지면 얘는 이자가 붙는 거고 얘는 이자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커야 돼? 연금의 내가계수가 당연히 크죠. 오케이?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오겠네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잘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계수의 사용 예가 여기에 있는 건데 이 예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기 잘 보세요.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동그라미가. 그럼 세모를 구하려면 무슨 계수를 사용해? 세모계수. 그럼 돈의 종류는 크게 둘인가요? 한 번 나오는 거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거 연금, 그 다음 돈의 종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그것과 관계 있는 계수가 총 4개? 총 4개. 그리고 저당 빌렸을 때 바로 갚아나갈 금액, 원리금 균등상환액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저당 상수. 적립금액 구할 때 사용하는 게 감채기금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총 6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죠. 그럼 걔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와? 그럼 걔는 이자가 더해진 만큼 커져요? 네? 이자가 더해진 만큼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걔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나오죠. 그럼 이자를 뺀 만큼 작아져야 되잖아. 원래 숫자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내가계수의 수치와 현가계수의 수치 중에는 뭐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내가계수. 왜? 미래가치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 얘기인 겁니다. 얘 잘 보세요. 지금 1억에 제가 뭘 하나 보세요. 1억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대요. 얘 몇 년 보이세요? 연금 몇 번이야? 연금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5년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수치가 5보다 크다 작다? 자, 크다. 작다. 네가 이 질문 왜 하는지 모른다. 네가 밉다. 아무 생각이 없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가치 돼요. 네. 그럼 5번 연금이면 5번 곱하니까 5를 곱해서 숫자가 원래 나오는데 현재가치로 고치면 이자를 빼고 더해진 만큼 이자만큼 빠진 만큼 더 작아져야 된다? 5라는 수치보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얘는 4. 얼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자율이 높으면 그게 더 작아져서 3. 얼마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됐죠? 여기에 곱하기 이제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5년을 곱하면 1억에 곱하기 지금 저놈이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한 것과 똑같대요. 얘를 곱한 것과 똑같대. 그럼 이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개념을 못 잡은 사람은 이거 식을 일일이 다 외워요. 그리고 해설 날린 거 보면 거의 미쳐서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말로 풀어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1억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했습니다. 그럼 지금 1억에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 연금이니까? 5년 연금이니까 얘를 곱했어요. 그럼 얘들을 다 데리고 여기로 온 건가요? 이제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야? 일시불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이잖아, 한 번이잖아. 그럼 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죠?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하면? 일시불의 내각계수 5년을 곱하면 얘 데리고 5년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그놈이 나온다며. 그럼 일시불의 내각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 일시불의 내각계수를 곱하면 얘 데리고 미래가치로 간 거네. 예?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왔죠,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연금들 데리고 5년 뒤로 한꺼번에 간 것과 똑같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하면 연금의 내가계수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마법사라고. 그래서 얘를 풀 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오케이? 중간을 지워버리면 된다고. 날려버리면 된다고. 그럼 느낌이 꽂히는 게 연금의 내가계수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겠네요. 분위기가 왜 이래?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고요. 이런 개념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를 잘 모르냐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일시불을 가지고 미래가치가 얼마인지 바로 알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표예요, 표. 그 표에 기간과 이자율로 표를 다 수식을 계산해 놨어. 그래서 기간과 이자율만 찾아서 그 표의 수치를 읽어서 곱해주면 끝인 거야. 원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6개가 다 표가 있다고.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그 표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는 거지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는 내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는 거고 연금이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야 현재 가치가 나오지.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다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니까 출제자가 풀려보라고 역수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역수관계를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주냐면 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얘는 죽음의 t예요. 뭐라고요? 죽음의 t야, 죽음의 t. 그래서 얘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얘는 1현은 뭘까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줄인 거예요. 일미,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그 다음 연현, 연미, 그리고 저당상수, 그리고 감채기금계수 또는 상환기금계수가 나오죠. 얘는 중요해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 수식을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보통 뭐까지 외웠냐면 얘들이 역수관계인 거 외우셨나요? 화폐 시간가치계수 총 몇 개를? 6개를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 각각 몇 개씩? 3개씩으로 나눠놓고 얘를 3등분 쳤죠. 죽음의 t로. 그래서 각각의 역수, 각각의 역수, 각각의 역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일시불은 생략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나 현재가치계수나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들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괄호로 묶여 있다고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꼭 집어줘야 돼요? 생략해도 돼? 꼭 집어줘야 연금인 줄 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가 역수다 그러면 걔는 5다 X다? 5라고요. 일시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의 신청 들어가서 죽자 우겼는데 거기서 교수님들 교재를 보여줬어요. 괄호로 묶여 있다고. 다시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다 그러면 X죠. 연금끼리는 절대로 섞어 쓰지 않아.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그럼 이들 사이에서 역수예요. 됐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얘들이
현재 가치 계수인지 미래 가치 계수인지 외우는 방법. 미음이 들어있으면 얘는 미래 가치예요. 뭐가 있으면?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 가치 계수입니다. 그럼 보세요. 감채기금 계수예요. 뭐가 있어? 미음. 그러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미래 가치 계수죠. 상환기금 계수예요. 네? 미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연금 관련된 미래 가치 계수죠. 근데 저당상수는 저담삼수예요? 저당상수야? 저당상수. 미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연금 관련된 현재 가치 계수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역수관계 문제. 다시 칠판. 현재 가치 계수로만 알맞게 묶여진 것.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감채기금 계수는 모두 현재 가치 관련 계수다. X죠? 얘는 뭐다? 미래 가치 관련 계수예요. 네. 그럼 잠깐만 이쪽.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얘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나요? 쪼개지나요? 5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5년 연금의 합이 나와요? 이 금액이 더 쪼개져? 5년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5년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잖아요. 합쳐진다며. 그런데 5가 그냥 곱해졌으면 그냥 이자를 계산 안 한 거니까 이자를 뺀 거니까 4점 얼마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제발 그렇다고 해줘요. 저라도 마음 편하게. 그래서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덩어리 금액이에요? 쪼개져? 덩어리 금액. 지금 현재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돈이. 오케이? 그럼 지금 현재 빌린 돈 덩어리 금액을 잘게 썰어서 얼마씩 갚아라가 저당 상수죠. 그러니까 이 둘이 역수라고. 지금 현재 빌린 돈이고 목돈 빌렸을 때 걔를 쪼개주는 게 저당 상수. 그래서 둘은 역수라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를 한꺼번에 받는지 나오나요? 몇 년 뒤 일시불이 나오잖아요. 그럼 개념이 우리가 10년 뒤 3억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적금 붙죠. 네. 그러니까 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합쳐서 미래 가치 덩어리 금액이 되는 거다. 10년 뒤 3억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적금액에 뭘 곱하면?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쪼개준다. 얼마씩 모아라.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역수라고요. 네. 얘는 지금 현재 덩어리 금액이고 지금 현재 빌린 돈을 나눠서 갚는 거고 얘는 미래 덩어리 금액. 모아나가서 미래 덩어리 금액이 되는 거죠. 적금 붙는 거. 그래서 각각이 역수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 딱 고쳐야 되는데 여기 똑같아요. 조금만 힘내고. 지금 잠깐만 기지개 쫙 펴고. 이거는 꼭 머리를 열어서라도 집어넣어주고 싶어. 외과 수술을 해서라도 집어넣어주고 싶어. 이걸 단순히 그냥 툭툭툭 치면서 넘어가면 나중에 실제 나가서 하나도 못 써먹어. 잘 보고. 자, 1억을 여기까지네요. 여기다 해보자. 1억이 있습니다. 1억을 20번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나눠요. 1억을 지금 빌렸어요. 20년에 걸쳐서 매년 말에 상환해요. 원금 균등 상환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얘는 얼마죠, 여러분? 1억을 몇 등분 치면? 20등분 치면 얘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500만 원만 만약에 갚는 거라면 500만 원만 갚는 거라면 은행 입장에선 분통이 터져요, 터지지 않아? 분통 터지죠? 얘가 뭘 안 주네?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당연히 뭐가 더해져? 이자가 더해지겠죠? 맞나요? 그럼 이자가 더해진 만큼 금액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얘가 20년이면 20등분 치니까 기본적으로 얼마에서? 5에서 20분의 1이면
얘 100%를 나누니까 얘는 얼마죠? 5%죠. 해마다 5%에 5%만 계산이 되면 0.05만 계산되면 원금만 상환하는 거니까 이자가 붙는 만큼 금액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얘는 수치가 5% 기준으로 5%보다 커져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얘 수치는 커져야 되죠. 저당 상수의 수치가 커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적금을 부어요. 적금을 부어. 20년에 걸쳐서 매년 적금을 부어요. 그럼 1억을 모으기 위해서 20으로 나누면 얼마죠? 500이야. 그럼 얘는 5%예요. 지금 출발이 5%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500만 원씩 모아서 20년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1억 주면 그 은행을 그냥 냅둬요. 폭파시켜버려요. 폭파시켜버려요. 뭘 안 줬어? 이자를 안 줬죠. 그럼 나는 이자가 붙는 만큼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덜 모아도 돼? 덜 모아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이자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모아나갈 때에는 이게 감채임계수? 갚아나갈 때에는 이자만큼 더 갚아야 되고 모을 때는 이자가 붙는 만큼 덜 모아도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저당상수? 얘 저당상수? 그럼 얘는 감채기금계수? 얘요? 그렇죠? 그럼 이 둘 중에 크기가 더 큰 건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 중에 크기가 똑같은 기간 똑같은 이자율이 적용될 때 크기가 뭐가 더 크냐 물어보면 이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자가 붙는 것과 이자를 빼고 모으는 것 중에 이자만큼 더 갚는 것과 이자가 붙는 만큼 덜 모으는 것 중에 금액이 뭐가 더 크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잖아. 네. 그래서 저당상수의 수치가 더 크다. 뭘 갚아야 되는 만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만큼 저당상수의 수치가 더 큰 거죠. 뭐보다? 감채기금 계수보다. 근데 얘들을 곱하면 기본적으로 쪼개주는 거네요. 덩어리를. 둘 다 쪼개주는 거잖아. 얼마씩 모아라, 얼마씩 갚아라.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크기가 큰 건, 이 둘 중에 크기가 큰 건. 뒤집는 건데 얘는 덩어리 금액, 얘는 쪼개주는 거죠. 얘는 덩어리 금액, 얘는 쪼개주는 거잖아. 네?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것만 확인하고 이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실은. 자, 여기를 그대로 보세요. 이제 뭘 하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끝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종류 일시불, 연금 둘, 현재가치, 미래가치 둘.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4개. 돈 빌렸을 때 갚아나갈 금액을 계산할 때 저당에 곱하는 저당상수. 적금 부을 때 적립금액 계산할 때 쓰는 게 감채기금 계수. 그래서 총 6개의 계수가 필요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분의 R이 이 6개 중에 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표정들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표정이네요.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래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식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 하는 방법. 식이 지금 간단해요? 복잡해요? 식을 보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간단해? 복잡해? 이게 간단하면 더 이상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복잡하죠? 그럼 얘는 일시불 관련 계산식일까요? 연금 관련 계산식일까? 연금 관련 계산식이겠죠, 얘는. 맞죠? 복잡하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이 식에 얘 플러스 n승인가요? 이 앞에 플러스 n승이야? 그럼 플러스 n승을 하면 n년 d가 돼요? 현재가 돼? n년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치 계수야? 현재가치 계수야? 미래가치 계수죠. 오케이? 그럼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얘의 역수인
감채 기금 계수겠죠. 얘의 정체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 중에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길어? 분모가 길죠? 그럼 분모가 길면 분모가 큰 거예요? 길면 큰 거야.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죠. 이 수 자체가. 그럼 얘를 곱하면 원래 금액보다 커져요? 작아져? 작아지죠. 그럼 얘는 쪼개버리는 뭐다? 쪼개주는 감채기금 계수지. 그럼 얘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요. 하는 방법이. 그 다음 또 하나. 왜 식이 얘가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둘이 나오는 이유. 1은 100%인가요? 얘 원금이죠. 그럼 1 플러스 R은 1에다가 100%에다가 이자율 더한 건 원리금? N년 뒤 원리금? 그럼 현재 가치 원금, N년 뒤 미래 가치 원리금? 그 둘이 나오겠죠, 돈이? 돈은 2개. 그 다음 이자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크게 셋이 나오는 거라고. 원금과 원금 플러스 이자와 이자율. 맞죠? 그리고 돈끼리는 같이 다녀요? 따로 다녀? 얘 돈이죠. 원금, 원리금이잖아.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자율은 따로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식의 1 플러스 R은 죽어도 없죠. R-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런 거 없다고. 식 자체가. 네. 그 다음 이 사이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원금과 원리금이 이 사이가 플러스면 원금이 2번 더해지는 거죠. 이런 식은 없어요. 계산이. 그러니까 항상 원금과 원리금은 사이가 마이너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관계라고. 그리고 이 식을 만들 때 칠판 여기 보세요. 이 둘은 마이너스인데 사이가. 이 앞이 마이너스면 괄호 앞이 마이너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은 칠판 이쪽 보세요.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원리금, 원금 사이에 마이너스 맞아요? 맞죠? 이 앞이 뭐야?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N승? 여기가 마이너스 N승으로 돼 있으면 X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나중에 이걸 왜 들었어야 됐는지 이해할 날이 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탐정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탐정놀이를. 탐정놀이. 1 플러스 R의 N승이래요. 1 플러스 R의 N승. 간단해요? 복잡해요? 식이 간단해? 복잡해? 간단하죠? 그럼 얘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N승이에요? 마이너스 N승이야? 플러스 N승. 그럼 N년 뒤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정체가 뭐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래.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여기 플러스라고 여기 플러스라 되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승이래. 그럼 N년을 빼면 현재가 돼요? 미래가 돼? N년을 빼면 N년 뒤로 갔다가 N년을 빼면 현재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가치 계수예요? 미래가치 계수야? 현재가치 계수. 간단하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얘가 바로 이 식이죠.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잖아. 이 둘이 역수?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다시 있죠. 잘 보세요. 제가 만든 식이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해봐.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플러스 N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은 맞다. 틀리다. 이 식 뭔가 이상하다. 이거 배우려고 왔다. 아무 생각 없다. 아무 데도 손을 안 들죠. 무슨 말이냐면 확인해 보라고. 주인공은 딱 셋. 이자율이 있고 원금이 있고 원리금이 있어요. 맞아요. 원금과 원리금은 같이 다니면서 중간에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맞죠? 괄호 앞이 마이너스면 얘 뭐라고요?
마이너스 n승이어야 된다고. 플러스 n승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승인 거 보니까 n년 d가 아니라 n년 뺀 거지. 현재부터 출발해서 n년이 갔다가 n년을 빼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얘는 현재 가치 계수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그럼 얘는 분자가 커요? 분자가 크잖아. 그럼 얘를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오죠. 예? 얘의 정체는 연금의 현가 계수지. 얘를 뒤집은 게 저당 상수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저도 화폐 시간가치 계수 이 수식을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한 2시간,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그래 한번 표정이 나은 거고 막 울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찾아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나요? 그 말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한 3문제 이하로 나오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식,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식으로 이렇게 적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와서 식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식이 언제 쓰이는지만 알면 돼. 됐어요? 이제 사용 예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를 연습하고 들어갈 거예요. 딱 그것만 연습하면 돼.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1년 뒤 1억 1,000만 원을 준 다음에 1억 1,000만 원.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문제. 현재 얼마냐? 똑같죠? 똑같아. 그 다음 5년 뒤 1억이 있대. 얘 이자율, 얘 10%, 얘 이자율 10%일 때. 얘 현재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결국은 우리는 미래 가치를 뭐로 고치면? 현재 가치로 고칠 수 있으면 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항상 처음 출발은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뭐부터 출발해? 현재 100%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럼 100%에 10% 이자율이 달라붙으면 얼마가 돼요? 대답해봐. 110%가 되는 거죠. 그럼 1년 뒤면 한 번? 2년 뒤면 2번? 110% 2번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년 뒤면 3번?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문제를 풀 때 10% 이자율이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110%? 110%? 그럼 110%면 1.1? 맞죠? 그럼 얘가 1년 뒤면 1승? 여기까지를 구해놓는 거예요. 구해놓고 얘는 지금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가요? 현재 얼마인지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자를 빼는 거라고 그랬죠.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자를 뺄 때는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빼는 건 나누는 건가요? 빼는 건 나누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로 그냥 나누면 되죠. 몇 번?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말고 10%니까 얼마를 만들어 놓고 110% 1.1을 만들어 놓고 얘 몇 승? 5승이죠. 5년 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를 언제로 고치래요? 현재 가치? 그럼 얘는 곱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죠. 이자를 빼야 된다며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구하라고 했을 때는 구한 놈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1.1로 몇 번 나누면 돼? 5번? 네? 그럼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해보죠. 바로 대답해 보세요. 7%래. 그럼 얼마? 7%. 0.07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107%. 107%. 3년 뒤 금액을, 그럼 3승? 만들어 보래요. 3년 뒤 금액을. 그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로 곱한다, 나눈다? 곱해야 되는 거죠, 이번엔. 그럼 곱하기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세 번 해주면 되죠. 계산기로 3승하는 계산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만들 수 있으면 끝나는 거다? 얘만 만들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현재 가치로 구하라고 그러면 나누고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그러면 곱하면 된다? 그것만 순서대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 내용을 알았다면 이 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매년 초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대요. 중요한 건 이게 연초예요. 연초. 3천만 원. 몇 번? 3년 동안. 그럼 실은 이 문제 풀 때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번 적어주면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적금의 이자율이 연리 10%로 3년 말 이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어요. 미래 가치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1년 초, 2년 초, 3년 초, 3년 말이죠. 제가 왜 3년 말을 적었죠? 언제? 3년 말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얘 기준으로 1년 초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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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초까지 3번 부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들은 얘를 1년 초, 2년 초, 3년 초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 3천, 3천, 3천을 3번 연금이니까 적었습니다. 3년 말이래요. 그러면 이 1년 초 금액은 1년 초에 부은 3천만 원은 3년 말까지 이자가 2번 붙나요? 3번 붙나요? 1년 초부터 2년 초까지 한 번, 2년 초부터 3년 초까지 한 번, 3년 초부터 3년 말까지 한 번? 3번이죠. 아니 3년째 1월 1일부터 3년째 12월 31일이면 1년간 이자 붙는 거잖아요. 연초부터 연말이면. 오케이? 그러면 얘는 1년 초 금액은 이자율 얼마로? 10%. 그럼 110% 된 금액인가요? 110% 몇 번? 3번. 3번 된 금액이네요. 오케이? 그럼 2년 초에 3천은 110% 된 금액 몇 번? 2번 붙는 거죠. 110% 2번. 네. 그럼 3년 초의 금액은 3천만 원 이 금액에 110% 한 번 붙었나요? 한 번도 안 붙었나요? 한 번 붙는 거죠. 110% 한 번 되잖아. 그래서 얘는 1.1에 1승인데 하나만 하니까 3천에 1.1을 곱해서 3,300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 계산 문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식을 이렇게 적어놓고 얘 1.1 한 번, 1.1 두 번, 1.1 세 번이죠. 오케이? 그럼 3,000 곱하기 1.1 하면 얘가 나오죠. 3,300이. 여기다 1.1을 또 곱하면 2번 곱한 거죠. 그럼 얘가 나오죠. 이제 적고 여기다 또 1.1을 곱하면 얘가 나오죠. 아, 이걸 거꾸로 풀면 삽을 푸는 거라고요. 아,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1년 뒤 금액 3천에 1.1 한번 곱한 거 금액 적고 거기다 1.1 계산기 또 두들겨서 그럼 2번이니까 적고 또 한 번 1.1 때리면 3번 곱한 거니까 또 적고 셋을 다 더해버리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1,923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기준일 때? 연초에 부을 때. 그 이제 연말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자, 세 번째. 이 문제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냐면 연말에 3천만 원씩 불입한대요. 연말에.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붙는 거야. 그래 놓고 3년 말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를 적을 때는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죠. 네. 그럼 그대로 적는 거야. 이 내용대로. 3천, 3천, 3천을 적었네요. 맞죠? 그럼 얼마씩 붙는 건데? 10%. 그래서 110%가 되는 건데 110%가 되는 건데 1년 말에 부은에는 1년 말부터 2년 말까지 한 번, 3년 말까지 두 번 붙는 건가요? 110% 두 번? 1.1에 2승. 그럼 2년 말에 붙은 애는 2년 말부터 3년 말까지 한 번? 1년이잖아요. 1년. 오케이? 1승. 그럼 3년 말에 부은 3천만 원은 3년 말에 얼마인가요? 3년 말에 3천만 원 부었을 때 이자 하나도 안 붙죠? 3년 말에 똑같이 그냥 3천.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하면
9,930만 원이 나오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저를 잠깐만 보실래요? 연초에 부은 금액은 연말, 그해 연도의 연말까지 1년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가? 붙죠? 연말에 부은 금액은 연말에 붙는 금액이 있어요? 없죠? 1년 말부터 2년 말까지 사이에 몇 년 있어요? 1년 말부터 2년 말까지 몇 년이 있어? 1년이죠. 그럼 1년 초부터 2년 말까지는 몇 년 있어? 1년 초.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2023년 1월 1일이야. 23년 초죠. 초야, 초. 23년 말. 그럼 2023년 12월 31일이죠. 몇 년부터요?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 안 지났어요?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꽉 채워서 1년 지났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이제 24년 말이면 얘는 24년 12월 31일이죠. 그럼 이때 부었다면 두 번 붙은 거 맞아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연초에 부은 연금은 연말까지 이자가 한 번 붙는다. 연말에 부은 애는 연말까지 이자가 한 번 안 붙는다.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두 개의 차이. 그네요. 그 다음, 자, 이제 4번. 다 왔어요, 다 왔어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이게 기출문제죠? 실제 기출문제야.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할인율이 얼마래요? 얼마? 7%? 7%? 근데 뭐 해놓고 문제 풀었죠, 지금? 지금 뭐 해놓고 문제 풀었어? 나누기 하면 된다? 나누기예요? 그럼 할인율이 7%니까 이제 5년 뒤니까 몇 번? 5번이에요? 여기까지 알았죠? 할인율이 7%니까 얘는 107%? 107%면 1.07? 그럼 1.07 5번? 곱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 현재 가치니까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로 1 나누기. 이걸 1억을 두들길 필요가 없어. 자릿수를. 1 나누기 1.07, 1.07, 1.07, 1.07, 1.07 5번을 하면 수치가 딱 튀어나와요. 0.713 이런 식으로. 그러면 0.713이 나오면 지금 제일 가까운 수치가 얼마예요? 3번이잖아. 3번. 얘가 된 이유는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이걸 억을 두들기지 않는다고.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기로 두들길 때 정말 간단해지겠죠. 물론 계산기에서 얘 승수 계산기가 있다면 그때는 1.07의 5승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수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5번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됐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이번엔 자, 칠판. 현재 1억 원에 3년 뒤 미래 가치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칠판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할인율부터 체크. 이 얼마? 105%인가요? 105% 된 금액 1.05 몇 번? 3번. 미래 가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한다, 나눈다? 곱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할증률로 나와야지. 미래 가치니까. 맞나요? 그럼 1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1576이 나오지. 그럼 이 수치와 제일 가까운 수치가 얼마예요? 지금 얘를 구해놓고 이 수치들을 보면 뭐가 제일 가까워? 3번이 제일 가깝죠? 3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머릿속에 제발 이것만 집어넣으라고. 미래 가치는 이자가 붙는 거고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원리금에서 이자를 까고 원금으로 남기는 거다. 그럼 액면금액은 이자를 뺀 만큼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고 액면금액은 이자가 붙는 만큼 미래 가치가 되면 커지는 거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하면 되는 거고 현재 가치로 구하라고 그러면 나눠주면 끝난다? 우리가 구했던 내용으로. 자, 바로 대답해 보세요. 할인율이 4%래. 그럼 얼마? 이자율이 4%래요. 그럼 104%? 1.04? 10년 뒤래. 10승? 10번, 10번. 10년 뒤 금액을 만들래요. 미래 가치를. 그럼 걔를 곱하면 된다? 곱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10년 뒤 금액이야. 10년 뒤 금액. 할인율이 5%래. 그럼 얼마? 105%. 1.05로. 몇 번 나누면 된다? 10번을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현재 가치로 구할 땐 나눠주라고 그랬죠. 그것만. 근데 10승 문제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거 5승 문제 냈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10승 문제를 낼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수치대로 그냥 번수를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껌이에요. 앞으로. 자, 여기 보세요. 1년 뒤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억 1천만 원이래요. 1억 1천만 원. 할인율이 10%래요. 할인율이 얘가 10%래. 현재 가치를 구해보래요. 현재 가치. 그러면 얘는 10%니까 110%? 1.1? 현재 가치 구하려면 나눈다? 아, 끝난 거예요. 한 번. 왜 한 번? 1년 뒤니까. 그럼 얘는 1.1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11 나누기 1.1에 이걸 1억 천을 안 두들겨. 절대로. 제 역사상 그렇게 두들겨 본 역사가 없어. 왜? 얘는 숫자가 11이죠. 11 나누기 1.1하면 얘가 사랑스럽게 속삭여. 1이라고.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1이라고 속삭여. 그럼 얘는 몇 억? 1억이지, 1억. 되나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뭐를 안 두들기는 게 포인트다? 자릿수를 두들기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눌러서 문제 풀어도 다 풀려, 우리 문제는. 그러면 정보가치 계산 문제에서 2년 뒤 금액 나와요, 안 나와요? 2년 뒤 금액 나오죠? 우리 2년 뒤 금액이 나오잖아. 나오죠? 그럼 2년 뒤 금액에 1억 2,1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줬어. 할인율이 10%래. 그럼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우린 계산할 수 있나요? 뭘 알았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 10%니까 1.1, 1.1. 두 번이니까 2승. 그럼 현재 가치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눈다? 그럼 1.1 나누기 1.1. 그럼 얘는 1, 2, 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또 1. 1억.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는 수치 중에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만 설명해 볼게요. 여기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문제 풀 때 1년 뒤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1억 1천 봤나요? 아, 실제 이런 숫자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얘 원금 1억에 이자 10%? 110%? 1.1. 그럼 얘는 보나마나 할인율이 10%. B 띄어내라고. 오케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5,500 보셨어요? 5,500만 원. 그럼 5,500만 원은 원금의 이자율 보나마나 10%? 네. 이걸 딱 보자마자 110%가 보이세요? 네. 그럼 이 숫자를 본 적 있나 보세요. 이번에는 630만 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630만 원은 600에 10%는 60이죠. 그거의 반이잖아. 그럼 얘는 보나마나 할인율이 얼마? 5%라고요. 105%잖아. 그래서 420만 원, 525만 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수치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산해서 D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확신을 갖고 날릴 수 있다?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주면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110%, 1.1. 그럼 1년 뒤 금액이니까 나누면 된다. 한 번. 두 번이면 2년 뒤면 두 번.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럼 수치 중에 우리가 또 어떤 수치를 본 적이 있냐면 여기다 2 곱하면 얼마예요?
2억 2천만 원이죠. 그래서 2억 2천만 원도 나온다고. 그럼 걔는 D를 띄면 2억이겠네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금액을 본 적이 있나 보세요. 이런 패턴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2년 뒤면 110%에 110%면 1.21인가요? 아까 1억 2,100만 원 했잖아. 11 곱하기 11이 얼마예요? 121이죠. 1.21이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1억 2,100만 원이 나와요. 1, 2, 1. 그래서 수치가 2억 4,200만 원이 나와. 3억 6,300만 원이 왜 나온다고? 이게 3회 곱하기 1.21, 2회 곱하기 1.21, 1회 곱하기 1.21이죠. B를 다 날리면 돼.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실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계산 문제에서 저 수치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어렵죠.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심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미래가치가 나오고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현재가치가 나오는데 그때 현재가치는 이자를 까고 나오니까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고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미래가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자가 더해진 만큼 커진다?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금과 관련된 수식은 간단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 플러스 n승으로 되어 있으면 걔는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니까 미래가치 계수. 마이너스 n승이 되어 있으면 n년을 빼는 거니까 현재가치 계수. 네. 그 내용으로 기억하면 되죠. 적금 볼 때 뭐 사용한다? 감채기금 계수. 저당 빌렸을 때 갚아나갈 금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 그걸 끝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10년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10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은 만큼 작아져서 커져서 현재가치 계수. 이자가 빠지는 만큼 작아져서 10보다 작은 수가 된다. 그 수치 자체가. 그 얘기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10년의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걔는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커진다. 이자가 붙는 만큼 커진다. 그 흐름만 기억한다면 이 내용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의 내용이 끝난 거죠. 됐죠, 여러분? 네. 5분만 쉬고, 우리 2시부터 식사를 할 거거든요. 5분만 쉬고 정보가치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이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역대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쉽죠. 그래서 20분이면 충분히 끝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5분만 쉬고 다시 돌아오세요.